네, 안녕하세요. 네, 만나서 반갑습니다. 자, 이번 달, 10월이죠? 10월 라이브 예측 특강을 맡은 노아쌤이라고 합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채팅 또 봐드려야 되니까 굉장히 솔직한 분 한 분 계시네요. YOL 맨씨 있거든요. 잘생겼다라고 하는데 앞에 수식어를 붙였는데요. 제가 수식어를 차마 붙일 수가 없겠네요. 욕이 돼가지고요. 자, 아무튼 간에요. 별풍 쏘고 싶다고 하시는 분도 계시네요. 그거 여기다 쏘시면 안 돼요. 알겠죠? 여기다 쏘시면 안 되고요. 자, 웃자고 하는 얘기고요. 다들 점심이란다. 미친 거 아니에요? 저녁 다 드셨어요? 네, 자, 저녁 잘 드셨길 바라면서, 자, 이번 달 예상 문제 25문제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문제부터 보도록 하죠. 자, 일단 뭐 초반부의 문제니까 그렇게 어렵지 않은 문제가 나왔죠? 그죠? 자, 보기 내기가 대충 비슷하죠? 이러면 무슨 문제죠? 그죠? 기본적으로 문법 문제입니다. 오케이? 자, 그래서 여러분이 문제를 푸실 때 뭐에 좀 더 포커스를 맞춰서 문법에 맞춰서 푸셔야 됩니다. 오케이? 자, 정답의 근거가 될 만한 단어가 뭐죠? 그죠? 헐 있죠? 자, 헐이 무슨 격이죠? 소유격이죠? 소유격은 일종의 뭐예요? 그렇죠? 형용사죠. 형용사가 나오려면 항상 뒤에 뭐가 있어야 돼요? 명사가 있어야 되죠. 그래서 정답이 뭐가 되죠? 프로모션이 정답이 되는 케이스가 되겠죠. 정답은 C번입니다. 자, 이런 문제 맞춰서 너무 좋아하시면 안 돼요. 알겠죠? 자, 가볍게 해석해 드릴게요. 자, 그녀의 승진 후에죠. 뭘로? 고객 서비스 매니저로 승진 후에 이분은 인정받았습니다. 뭐에 대해서? 그녀의 능력에 대해서. 핸들이 뭐죠, 여러분? 꺾는 거 아닙니다. 토익에서 꺾는다라는 표현으로 안 나오고요. 무슨 뜻이죠? 그죠? 다루다, 처리하다라는 뜻을 가죠. 즉, 처리할 능력이죠. 불평들을 보다 더 어떻게 효율적으로. 정답은 확실히 C번이 정답 되겠네요. 자, 다음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번 문제 한번 보도록 하죠. 아이쿠, 자, 2번 문제가 제가 이번 달에 준비한 문제 중에 가장 하이라이트가 됩니다. 거의 대부분의 학생들이 맞았다고 생각합니다. 그죠? 그게 문제점입니다, 여러분. 듣고 계세요? 거의 대부분의 학생들이 맞았다고 생각하죠. 그죠? 그래서 그게 문제가 되죠. 자, 이 문제 거의 대부분 이렇게 풀죠. 어떻게 풀죠? 일단 플랜을 추구 잡고 들어갈 거 아니에요. 그죠? 자, 그래서 플랜이 뭐라고 생각하면서 명사라고 생각하면서 명사 앞은 뭐였죠? 앞서 얘기했다시피 형용사 자리. 그래서 소유격은 일종의 뭐죠? 형용사라고 생각하면서 여러분이 이 자리에 소유격, 즉 형용사인 A를 찍고 그대로 힘없이 틀려주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알겠죠? 자, 그럼 A번이 왜 오답이냐라는 거죠. 그게 가장 중요한 겁니다. 오케이? 대부분 잘하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의 차이점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여러분은? 운전이랑 비슷합니다. 운전을 잘하는 사람은 뭐가 넓어요? 시야가 넓죠. 그래서 쌤이 시야가 좁거든요. 아무튼 간에요. 시야가 넓어요. 그죠? 근데 운전을 못하는 사람은 뭐가 좁아요? 시야가 좁죠. 영어도 똑같습니다, 여러분. 오케이? 영어를 잘하는 사람은 앞뒤를 보긴 보는데 좀 더 많이 볼 수 있는 여유가 있는 거죠. 반면 영어를 잘하지 못한 사람은 정말 이 세상에 갇혀 살아버립니다. 자, 만약에 플랜을 명사 취급을 하게 되면 문제점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바로 뭘까요? 앞에 나오는 그죠? 앞에 나오는 이 명사와 또 명사가 부딪힌다는 문제점이 있죠. 근데 그거에 대해서 전혀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죠, 학생분들이. 제 말 이해가죠? 그래서 지금은 플랜을 명사로 볼 수 없습니다. 자, 지금은 플랜을 명사로 보는 게 아니고 여러분이 동사로 봐줘야 됩니다. 오케이? 그리고 동사 앞에 주어 자리라고 생각하면서 주격인 he를 찍어줘야 되는 문제입니다. 쌤, 그러면 주어와 동사는 아무 때나 써도 되는 거예요? 아니죠. 그죠? 그럼 다시 또 생각을 해야죠. 무슨 생각을 해야 돼요? 왜 주어와 동사가 나왔을까를 생각해야 됩니다. 왜? 오케이? 자, 두 가지의 근거가 있습니다. 앞으로 두 가지의 근거가 보이면 항상 오늘 알려드렸던 이 문법을 생각하셔야 돼요. 알겠죠? 자, 첫 번째, 명사와 명사가 나란히 쓰였답니다. 그럼 뭔가 잘못된 거나 독특한 문법이 들어가는데요. 이럴 때에는 목적격 관계대명사가 생략되는 겁니다. 뭐가 생략된다? 목적격 관계대명사. 오케이? 자, 그 다음 두 번째 근거가 있는데요. 자, release의 밑줄 하나 그으시고요. release는 발표하다라는 무슨 동사예요? 타동사예요. 타동사는 뒤에 뭐가 있어야 되죠? 목적어가 있어야 되는데 대부분의 시간 표현은 뭐예요?
부사예요. 그러면 목적어가 오지 않았죠? 그래서 100% 목적격 관계대명사가 생략됐다라고 보고 뒤에는 관계사절의 형태로 이해하면서 주격인 he를 찍어야 되는 형태가 되겠습니다. 자,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채팅 보고 있는데 너무 만족스럽네요. 채팅의 내용이 너무 만족스러워요. 참 내가 얘기는 못 해드리겠지만 다 그런 내용이네요. 자, 아무튼 간에요. 자, 해석을 가볍게 한번 해드리도록 할게요. 미스터 잭시죠. 잭시는 수석 연구원입니다. 이 사람이 밑줄 하나 쭉 그어주시고요. be committed 뭐가 있죠, 여러분? to ing 있죠? 무슨 뜻이죠? 무엇 하는데 뭐하다? 전념하다라는 또는 헌신하다라는 뜻을 갖죠. 즉, 이 사람은 헌신합니다. 개발하는 데에 있어서 뭐를? 새로운 버전의 소프트웨어를 잘 들으세요. 자, 이 소프트웨어를 그가 계획하고 있습니다. 발표하려고. 언제? 다음 해라고 해석하면서 확실히 정답은 he가 되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 가도록 하죠. 자, 3번 문제 갑니다. 자, 이 문제의 키워드는 뭐라고 생각하세요, 여러분? 자, 이 문제가 약 한 3년에 한 번 또는 2년에 한 번씩 터집니다. 그게 뭐냐면 write가 되죠. 뭐가 된다고요? write. 오케이? 자, write와 미칠 듯이 함께 쓰이는 동사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reserve입니다, 여러분. 알겠죠? 그래서 지금처럼 write가 보이면 무념무상으로 reserve 찍으셔도 무방합니다. 또는 뭐도 올 수 있을까요, 여러분? 또는 have도 올 수 있습니다. 뭐도 올 수 있다? have. 그래서 적어두시기 바랍니다. reserve the right 또는 have the right. 무슨 뜻이죠? 권리 또는 고난을 갖다라는 뜻을 갖죠. 고로 정답은 B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됐나요? 자, 조심스럽게 이 문제 이번 달에 나올 거라고 예상해 봅니다. 자, 실제로 나오면 여러분은 소름 돋는 거예요. 자, 4번 문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이 문제는 아주 평범한 무슨 문제죠? 해석으로 푸는 어휘 문제입니다. 자, 이 블라블라의 비즈니스 트립이 뭐죠? 출장이죠. 이 출장 어디로 떠나는? 한국. 이게 뭐 된 거예요? 거절됐죠. 그죠? 뭐 때문에 거절됐죠? 그녀의 문서가 부정확하게 뭐 되었기 때문이죠? 그렇죠. 제출되었기 때문입니다. 자, 여러분이 흔히 하는 이 파일 있죠. 이 파일이 서류철하다라는 뜻을 갖죠. 근데 또 무슨 뜻을 갖출 수 있을까요? 예, 제출하다라는 submit의 뜻을 갖출 수도 있습니다. 고로 정답은 D번이 정답 되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 보도록 하죠. 자, 5번 문제 가도록 할게요. 자, 전형적인 토익에 나오는 낚시 문제 하나 또 나옵니다. 자, 일단 뭐에 밑줄을 긋고요? 풀에 밑줄을 그어 주시고요. 풀의 품사가 뭐죠? 형용사죠. 그럼 다시 또 다음은 뭐라는 걸 알죠? 명사라는 걸 알죠. 이제 명사 찾아 산만리 떠납니다. 갑시다. 일단 가장 명사스럽지 않은 먼즈. 이거 무슨 느낌이에요? 즈. 동사 느낌이죠. D가 최악이 되겠네요. 오케이? 그리고 li로 끝나는 건 대부분 무슨 품사죠? 부사죠. 최악이 되겠네요. 오케이? 그리고 셜로 끝나는 건 대부분 뭐죠? 형용사죠. 그래서 B도 가볍게 제껴주고요. 무슨 뜻인지 몰라도 다 아니니까 A번을 찍고 그대로 틀려주는, 아주 가볍게 틀려주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지금 여러분이 무언가를 착각했는데요. 이 포텐셜 같은 경우는 굉장히 유명한 단어입니다. 토익에서는. 뭘로서 유명할까요? 왜 많이 들어봤을까? 여러분이 뭘로 유명하죠? 이 단어가? 형용사처럼 생긴 뭐로서 유명한 거죠? 명사로서 유명합니다. 그래서 포텐셜이 사실은 잠재력이라는 명사의 뜻을 갖습니다. 오케이? 그리고 의외로 포텐트가 형용사의 뜻을 갖고요. 아직까지 토익에서 포텐트는 정답이 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무슨 뜻일까요? 쌤 같은 이미지. 어떤 이미지예요? 무슨 뜻일까요, 여러분? 빨리 이미지 캐치, 이렇게 힘들게 캐치하시면 안 돼요. 편안하게 캐치하시면 돼요. 어떤 이미지? 강한이라는 뜻을 갖습니다. 들으세요, 제 얘기? 강한이라는 뜻을 가져요, 강한. 지금 채팅창에 느끼라고 지금 적었는데요. 제가 네이티브 스피커 전라도 사투리 쓰기 시작하면 C급할 겁니다. 제가 안 써서 그렇지 깜짝 놀랐습니다. 자, 계속해서 갑니다. 모든 직원이죠. 이 회사 직원들은
be encouraged to do가 있죠. 그죠? 무엇 하도록 뭐 되어지다? 독려되어지다. 뭐 하도록? 실현시키도록 그들의 최고의 잠재력을이라고 하면서 정답은 확실히 B번이라는 걸 알 수가 있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 가도록 하죠. 6번 문제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문제도 많이 나오는 문제죠. 그죠? 자, 테크니컬 형용사죠. 자, 오늘 계속 이걸로 낚시가 들어오네요, 여러분. 자, 다음에 무슨 자리죠? 명사 자리. 여기까진 좋죠. 늘 여기까진 좋았어요. 오케이? 자, 그래서 가장 명사스러운 걸 남겨놓도록 하죠. 동사인 뭐는 제끼고, B는 날려주고, D번 날려주고, A와 C 그대로 잡고요. 오케이? 자, 어미가 an, 즉 안으로 끝나는 단어는 거의 대부분 무슨 명사죠? 사람 명사입니다. 명사는 명사인데 무슨 명사라고요? 사람 명사. 그래서 이렇게 기억하면 된다 그랬죠? 이거 살래요? 안 사. 이런 식으로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즉 다시 또 사람 명사는 무슨 명사죠, 여러분? 가산 명사입니다. 무슨 명사라고요? 가산. 자, 다시 가산 명사는 반드시 문장에 쓸 때 뭐가 있어야 되죠? 관사를 쓰거나 또는 뭘 붙여야 되죠? s를 붙이든지 뭘 붙였어야지 그냥 쓰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정답은 뭐라는 걸 알 수가 있죠? C번 어시스턴스 도움이 정답이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오케이. 자, 다음 문제로 넘어가도록 하죠. 7번 문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여름에 뭐가 그렇게 부족했죠, 여러분? 뭐가 부족했어요, 여름에? 그죠? 전력이 부족했죠? 그죠? 그러면 에너지를 뭐 해야 돼요, 여러분? 보존해야죠. 정답은 뭐가 되죠? conserve, 보존하다라는 뜻을 갖는 어렵지 않았던 문제네요. 오케이. 자, 해석 가볍게만 한번 해드릴게요. 굉장히 유명한 아이죠. In order to 뭐가 있죠, 여러분? do. 오케이. 뭐뭐 하기 위해서. 뭐 하기 위해서? 에너지를 보존하기 위해서. 각각의 매니저가 요구받죠. 뭐 하도록? make sure 하도록 무슨 뜻이죠, 여러분? 확실하게 하다라는 뜻이에요. 확실하게 하도록 모든 장비 어디에 있는 unoccupied는 뭐죠? 빈. 오케이? 빈 오피스에 있는 건 다 꺼지는 걸 확실하게 하도록 독려되어집니다. 라는 뜻을 갖죠. 됐나요? 자, 다음 문제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8번 문제 가도록 하죠. 자, 이 문제는 뭐 한 방에 푸셔도 되고요. 아니면 문법적으로 다루셔도 됩니다. 자, 명사 앞에 뭐, 형용사 앞에 뭐, 부사라고 생각하면서 하일리 찍고 그대로 정답. 근데 풀이법은 좀 잘못됐습니다. 자, 지금 같은 경우는 하일리가 fairly로 사용되는 케이스입니다. 뭘로 사용되는 케이스예요? very. 오케이? 그래서 이렇게 풀기보다는 해석으로 푸시면서 매우 자격이 잘 갖추어진 이라는 뜻으로서 하나의 세트로서 묶어서 기억하시면 더 빨리 푸실 수 있겠죠. 오케이? 자, 많은 자격이 잘 갖춰진 지원자들이 인터뷰를 했었죠. 뭐를 위해서? 오프닝 맨날 나오는 단어죠. 무슨 뜻이에요? 그렇죠. 공석이라는 뜻을 갖습니다. 공석을 위해서 어디에? 회계부서에 있는. 됐죠? 자, 다음 문제 한번 가보도록 하죠. 9번 문제 가도록 하죠. 자, 우리 뭐는 아무리 변해도 뭐의 성격을 잃어버리지 않아요? 동사는 아무리 변해도 동사의 성격을 잃어버리지 않습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인가 하니 동사 원형에 to 붙이면 투부정사죠. 그죠? 그럼 다른 품사로 바뀝니다. 오케이? 하지만 누구의 성격은? 동사의 성격은 잃어버리지 않죠. 즉, 이 문제는 work 하나 보고 푸셔야 됩니다. 오케이? 자, 만약에 work가 무슨 동사면 타동사면 뒤에 무슨 자리가 열리죠? 목적어 자리가 열리면서 명사 품사인 뭐가 정답이 돼야 되는 거죠? collaboration이 정답이 돼야 돼요. 오케이? 자, 반면 work가 무슨 동사면? 자동사면 자동사 다음에 올 수 있는 품사는 무슨 품사밖에 없죠? 부사밖에 없기 때문에 collaboratively가 정답이 되는 케이스여야 되죠. 오케이? 자, 그럼 work는 자동사예요? 타동사예요? 자타구분 여러분 어떻게 하세요? 자타구분 어떻게 해요? 자타구분은
외워서 하는 겁니다. 어떻게 하는 거라고요? 외워서 하는 거야. 오케이? 자, 무슨 동사를 외워서 하는 거죠? 자동사를 외우시는 게 편합니다. 왜? 타동사 외우려고 하면 여러분 토익 졸업을 못해요. 알겠죠? 자동사는 그나마 외워볼 만이라도 하지만 타동사는 너무 많아요. 그래서 자동사를 외우셔야 됩니다. work는 토익에 나오는 대표적인 뭐죠? 자동사죠. 그래서 정답은 뭐가 되죠? collaboratively가 정답이 되겠습니다. 즉 협력적으로 일하다라는 뜻을 갖죠. 자, 됐나요? 자, 다음 문제 보도록 하죠. 10번 문제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이 문제도 조심해야 될 문제는 문제죠. 자, 아예 수거를 모르는 학생들은 이런 식의 반응을 나타내는 게 일반적이죠. 매너가 뭐라서? 명사라서 앞이 형용사라고 생각을 하는 케이스죠. 오케이? 오케이, 여기까지는 괜찮은데 LI는 대부분 뭐라고 들어서? 부사라 들어서 A번 제끼면서 혼자만의 외로운 싸움을 하기 시작합니다. 왜? 정답이 사라졌기 때문이죠. 자, 우리 대부분 LI의 형태는 무슨 품사를 가져요? 부사형을 갖죠. 그죠? 근데 정확하게 얘기하자면 형용사에 LI가 붙은 게 부사입니다. 오케이? 반면 지금처럼 뭐에 LI가 붙으면? 명사에 LI가 붙으면 무슨 품사가 되죠? 예, 형용사가 되기 때문에 충분히 명사, 형용사로서 A번이 올 수 있고요. 그리고 in a timely manner라는 표현이 있죠. 무슨 뜻을 갖죠? 시기 적절하게 라는 뜻으로서 A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 보도록 하죠. 자. 학생분이 좀 궁금해하시는 게 있네요. 마이크 계속 같은 거 쓰시냐고 지금 물어보시는데요. 예, 전에 쓰셨던 선생님 거 계속 쓰고 계세요. 그래서 뭐 상관없습니다. 쿨하니까. 자, 11번 문제 한번 보도록 하죠. 자, 이게 지금 한번 나올 때가 됐습니다. 뭐냐면 역대 토익 시험 문제 중에 가장 정답이 많이 된 전치사죠. 누구예요? 예, within이 가장 정답이 많이 됐습니다. 이제 한 번 정도 또 나올 때가 됐었죠. 왜? within이 최근 안 보였기 때문에 한번 터질 거라고 조심스럽게 예상을 해 봅니다. 알겠죠? 자, 그렇다고 해서 또 보기 보자마자 within D번 이러면 안 돼요, 여러분. 당황스러우니까. 알겠죠?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기본적으로 within을 찍을 때에는 뭐뭐 내라는 해석이 되면 일단 1순위가 무조건 within입니다, 여러분. 고민하지 말고 within을 최우선 순위로 두시고요. 해석을 대충 한번 해봐야 되겠죠, 그러면. 자, 이 레스토랑은 하나의 계획을 짭니다. 무슨 계획이에요? 확장할 현재의 가게를, 그죠? 1년 내에 나쁘지 않죠. 그래서 정답은 뭐가 되는? within이 한 방에 정답이 되는 케이스가 있죠. 자, 이때 조심해야 될 거 하나 있는데 뭐 조심해야 돼요, 여러분? 자, within 다음에 지금처럼 시간의 개념이 나오죠. 그럼 반드시 기간의 개념인지까지 확인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알겠죠? 지금은 1년 기간의 개념이 되기 때문에 정답으로서 D번이 들어온 겁니다. 오케이? 자, 다음 문제 한번 보도록 하죠. 자, 12번 문제 봅시다. 자, 이것도 토익에 나온 대표적인 낚시 문제 중에 하나입니다. 자, 일단 여기까지는 다 들어오죠. receive가 무슨 동사예요, 여러분? 타동사죠. 그럼 뒤에 무슨 자리가 열리죠? 그렇죠. 목적어 자리가 열리면서 이 자리 확실히 명사입니다. 여기까지는 옵니다. 오케이? 그래서 학생분들이 찍지 않는 것들이 있죠. 첫 번째 뭘 안 찍을까요? D번은 확실히 동사형이니까 찍지 않습니다. 오케이? 그 다음 두 번째 뭐 안 찍어요? C번도 안 찍죠. 왜? 이 D는 동사 또는 뭐이기 때문에? 형용사이기 때문에 찍지 않죠. 오케이? 자, 그럼 여기서 자연스럽게 고민이 들어옵니다. A와 B 둘 중에 하나가 고민이 들어오죠. 오케이? 자, 근데 사실은 FM대로 하자면 B번도 바로 제껴야 됩니다. 왜? 동사 원형에 ing 붙이면 동명사죠, 여러분. 그죠? 동명사는 동사의 성격을 갖기 때문에 얘가 파생이 타동사면 목적어 자리가 열리면서 전치사가 와서는 안 돼요. 그죠? 근데 지금 B번은 살려둔 이유는 얘가 동명사라서 살려둔 게 아닙니다. 뭐라서 살려둔 거죠? 그렇죠? 동명사처럼 생긴 뭐라서? 순수 명사라서 살려둔 겁니다. 됐나요? 자, 반면 펀드는 이 자체가 동사이기도 하지만 또 무슨 뜻을 갖죠? 자금이라는 명사의 뜻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A번도 살려놓는 거죠. 즉 A와 B 싸움이 되는 거죠.
오케이. 자, 예전에 이런 비슷한 문제 총 2번 정도 출제가 됩니다. 오케이. 그래서 이건 사실 풀 때 되게 까다롭습니다. FM대로 풀려면 까다롭기 때문에 하나의 요령을 알려드리자면, 자, 우리 동명사처럼 생긴 순수 명사 있죠. 그죠? 자, 이거 따로 암기하셔야 되고요. 얘네들은 거의 대부분 뭐죠? 대부분 무슨 명사요? 불가산 명사입니다. 대부분 무슨 명사라고요, 여러분? 불가산 명사예요. 그리고 이것과 비교되는 하나 있죠. 이것과 비교되는 하나는 거의 대부분 가산명사를 놓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지금 관사나 S 붙지 않았죠. 오케이? 그래서 불가산명사를 필요로 한다라고 생각하면서 펀딩을 찍어주셔야 됩니다. 사실 이거 해석으로 못 풉니다, 여러분. 펀드도 자금이고 비번도 자금이에요, 여러분. 오케이. 자, 보다 더 A번이 오답인 이유를 좀 더 정확하게 말씀드릴게요, 여러분. 자, 우리 머니 있죠. 머니는 무슨 명사예요? 대표적인 무슨 명사야? 그렇죠. 불가산 명사죠. 오케이? 자, 머니를 제외한 나머지 돈의 개념들이 있죠. 토익에 나오는, 그죠? 그런 것들은 거의 대부분 다 가산 명사입니다. 그래서 자금은 왠지 가산 느낌이 나서 제껴주고 정답을 B를 가졌어야 됐습니다.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 문제 가도록 하죠. 자, 13번 문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문제 뭐 보고 풀어요, 여러분? 어떤 거 보고 풀어야 되죠? 그렇죠. 인폼 보고 풀어야 됩니다. 뭐 보고 푼다고요? 인폼. 자, 우리 일반적인 타동사들은 다 직접 목적어를 가져가죠. 그래서 여러분의 해석을 을르레 해석을 하잖아요. 그죠? 근데 몇몇의 타동사들은 뒤에 뭘 가지고 다니죠? 간접 목적어를 가지고 다닙니다. 대표적으로 inform, 그 다음 또 뭐가 있을까요? remind, 그리고 notify. 자, 이 셋 정도만 잡아드리도록 할게요. 자, 얘네들은 뒤에 목적어를 가져가긴 가져가는데 간목을 가져갑니다. 오케이? 자, 이때 포인트는 얘가 간목을 가져가냐 이걸 묻는 포인트는 나오지 않습니다. 왜? 해석상이기 때문에. 실제 포인트는 자, 얘네들이 직목을 가져갈 때 전치사 ove를 쓴다는 거죠. 그래서 토익 시험에 나오면은 거의 90% 이상 이 ove를 묻게 됩니다, 여러분. 알겠죠? 그래서 여러분은 이게 실시간으로 반응을 하셨어야죠. 인폼 보자마자 간목, of 직목. 그래서 바로 정답을 뭘로 가주는 형태? A번을 찍어주는 형태의 반응을 보이셔야 됩니다. 이게 지금 나올 때가 돼서 준비한 겁니다. 아셨죠? 정답은 뭐가 되죠? A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해석 가볍게 해드릴게요. 자, 알려주세요. 이 빌딩의 매니저에게 알려주세요. 정확한 날짜를. 자, 네가 방문할 우리의 오피스를 언제 이전까지? 종호 이전까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 문제로 넘어가도록 하죠. 자, 14번 문제 보도록 하죠. 자, 이것도 한 번만 봐주죠, 여러분. as 어떤 형태 보여주고 있죠? as pp 형태죠. 무슨 뜻을 갖죠? 뭐뭐 된 것처럼 이라는 뜻을 갖습니다. 됐나요? 자, 예상된 것처럼 이 회사는 성공적인 한 해를 보냈죠. 그죠? 쉽게 이전 작년에 수준, 판매와 수익의 수준을 뭐 하면서요? 능가하면서. 정답은 뭐가 되죠? surpassing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B번 정답. 자, 다음 문제 가도록 하죠. 자, 15번 문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5번. 자, 이 문제의 키워드는 저 같은 경우는 리서치로 봅니다. 뭘로 본다고요? 리서치. 회사의 이름이 리서치가 들어갔어요, 여러분. 그럼 무언가를 조사하는 회사입니다.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이런 문제 풀 때. 자, 이 리서치 회사가 무언가를 어워드 수여 또는 줬다라는 겁니다. 리서치 회사가 뭘 줬을까? 가장 높은 뭘 줄까요? 리서치 회사가. 리서치 회사가 고품질을 제공하나요? 주로 제조업체가 고품질을 제공하는 거죠. 말이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오케이? 높은 신뢰도 이상하고요. 관세도 이상하고 뭘 제공하죠? 가장 높은 등급을 줬겠죠. 어디에게? 이 호텔
호텔에게 이 부분으로 정확하게 정답을 만들어 주잖아요, 지금. 그죠? 왜? 조사를 했겠죠. 그리고 이 호텔은 별 4개다 또는 5개다 이런 식으로 등급을 매겼겠죠. 정답은 뭐가 되죠? 레이팅이 정답되는 형태를 보여줍니다. C번 정답. 자, 다음 문제 보도록 하죠. 16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것도 지금 한 번 정도 나올 때가 됐죠? 자, 무턱대고 is로 시작됩니다. 무턱대고 뭘로 시작된다고요? 이 토익이 문두가 is로 시작됐다. 그러면 90% 이상 다 가주어, 진주어 개념을 묻는 겁니다. 뭘 묻는 거라고요? 가주어, 진주어. 그래서 본능적으로 여러분이 뒤에 to 부정사 또는 명사절, 대절의 진주어를 기다리셔야 됩니다, 여러분. 오케이. 이게 습관이 되지 않은 학생들은 이 문제가 굉장히 어렵고요. 자, 습관이 된 학생들은 굉장히 쉬운 거죠. 오케이. 자, 그래서 it을 보자마자 기다리게 되고 정답은 to deni를 한 방에 뽑아낼 수 있는 형태의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해석 가볍게만 해드릴게요. 자, 어렵습니다. 어려울 것 같아요. 뭐가? 어떤 사람이죠? 이 어떤 사람들은 본 사람이죠. 공연을 본 사람은 뭐 하는 것이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 부인하는 것이 어렵죠. 얘가 진짜 주어라는 걸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녀가 최고의 댄서라는 거 그들이 봐본 사람들 중에서. 오케이? 됐나요? 좀 생뚱맞이는데 쌤 춤 잘 출 것 같아요? 못 출 것 같아요? 잘 출 것 같아요? 못 출 것 같아요? 응? 뭐라고? 중간 이런 거 말고 잘 출 것 같아요? 못 출 것 같아요? 못 출 것 같아? 못 출 것 같아? 꺼져. 자, 17번 문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7번 문제 보도록 하죠. 해석 가볍게. 문제 해석으로 푸는 문제입니다. 자, 이 거리의 수리 때문에 직원들이죠. 직원은 직원인데 사용하는 우리의, 죄송합니다. 자, 거리의 수리 때문에 직원들이 사용을 해야 하죠. 우리의 방문객의 주차장을 사용해야 됩니다. 그들의 자동차를 거리에 놓는 것보다는 오히려 뭐뭐보다는 오히려 뭐가 있죠, 여러분? rather than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in case of는 안 되냐고 지금 질문을 하셔가지고 좀 한번 잡아드리도록 할까요? 아주 가볍게 해석해 드릴게요. in case of를 해석을 해드리자면, 자, 직원들은 사용해야 됩니다. 방문객의 주차장을 놓는 경우에 그들의 자동차를 거리에 해석이 되지 않는 겁니다. 놓는 경우에 사용을 해야 된다라는 표현보다는 이렇게 놓을 바에는 저렇게 하는 게 맞다라는 표현이 더 정확한 표현이죠. rather than이 정답이 확실합니다. 자, 다시 18번 문제로 가보도록 하죠. 오케이. 자, 이 전치사는 최근에 정답이 굉장히 많이 된 전치사죠. 그러니까 제가 말하는 최근은 2013, 12, 11을 얘기하는 겁니다. 오케이? 누구죠? throughout입니다. 그럼 얘도 또 한 번 걸려 나올 확률이 굉장히 높다라고 봅니다. 이번 달에. 오케이? 왜냐? 제가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보지 못했기 때문에. 오케이, 최근 몇 달 동안에. 오케이,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자, throughout은 패턴이 정해져 있다 그랬죠. 자, throughout 다음에 뭐가 나오면 시간. 그럼 뜻이 뭐가 나오죠? 내내라는 해석을 해주셔야 되고요. 자, 뒤에 장소의 개념이 나오면 무슨 뜻은? 도처에라는 해석을 해주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내내라는 뜻으로 정답이 많이 됐을까요? 도처에라는 뜻으로 정답이 많이 됐을까요? 둘 다 정답이 많이 됐습니다. 근데 잘 들으세요. 도처에라는 해석으로 정답이 될 때는 거의 대부분 어려운 문제였습니다, 여러분. 알겠죠? 내내라는 해석으로 정답이 될 때는 어렵지 않은 문제였었고요. 참고로 알아두세요. 예를 들면 막 포스터가 사방에 붙어 있어요. 그럴 때 throughout으로 정답이 됐던 굉장히 어려웠던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오케이? 자, 맞는지 해석은 한번 해드려야 되죠. 이 회사가 최종적으로 생산합니다. 충분한 전력을 생산하죠. 공급할 주거지 기업체. 이 도시 도처에 정답은 D번이 되겠습니다. 아마 이번 달에 이 전치사 얼굴 보게 될 겁니다. 오케이? 쌤 안 나오면요? 쌤 안 나오면요? 방송했다가 거짓말 하진 않겠죠? 이거 반드시 보게 될 겁니다.
네, 이번 달에 나올 겁니다. 쌤, 안 나오면요? 그때 가서 생각하는 겁니다. 자, 19번 문제 한번 보도록 하죠. 자, 19번. 자, 앞서 얘기했다시피 동사는 아무리 변해도 동사의 성격을 잃어버리지 않죠. 그죠? 자, 그 얘기는 뒤에 전치사 with를 걸었다.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자동사 파생을 골라라. 이것과 똑같은 겁니다, 여러분. 오케이? 자, 그래서 보기 중에 자동사가 뭔지 또 자동사 외우셔야죠. 예, 토익을 위해서 외우셔야 됩니다, 여러분. 오케이? 자, 보기 4개 중에 자동사가 누구일 거라고 생각하세요? 그렇죠. negotiate이 자동사입니다. A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누구누구와 협력하다라는 뜻을 갖죠. 아, 협상하다라는 뜻을 갖죠. 죄송합니다. 자, 다음 문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20번 문제로 넘어가도록 하죠. 오케이. 자, 봅시다. 자, 여러분 대명사 문제를 풀 때는 절대 느낌으로 풀지 마세요. 오케이? 대명사 문제는 칼처럼 그래머로 풀어야 됩니다. 문법으로 딱딱딱 쳐낼 줄 알아야 돼요. 오케이? 자, 일단 A번이 최악이 되죠. 소유격은 아까 뭐라고 제가 알려드렸죠? 형용사죠. 그럼 뒤에 뭐가 있어야 쓰는 거예요? 명사 없는데 이거 쓰면 안 되죠. 오케이? 자, 그 다음 목적격은 어디 뒤에 나오는 게 목적격이에요? 타동사 다음이 목적어잖아요. 그죠? 앞에 타동사 있어요? 없지? 그러면 찍으시면 안 되는 겁니다. 오케이? 자, 그 다음 D는 무슨 격이에요? 주격이죠. 주격 쓰려면 뒤에 뭐가 있어야 돼요? 동사가 있어야 주어가 나오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D번도 오답이 되죠. 자, 반면 themselves는 무슨 격이에요? 죄기 대명사죠. 오케이? 정답은 C번이에요. 쌤, 왜 죄기 대명사 C번이 정답이에요? 잘 들어요. 죄기 대명사의 기본이 뭐예요? 기본? 주어 자리에 있는 명사를 다시 어디에 쓸 때 여러분? 주어 자리에 있는 명사를 다시 그대로 목적어 자리에 한 번 더 쓰고 싶을 때 사용하는 게 죄기대명사입니다. 이게 베이직이고요. 오케이? 지금 제가 얘기하는 건 이걸로 사용됐다는 게 아니고 죄기대명사의 무슨 용법으로 사용됐다는 거죠, 여러분? 죄기대명사의 강조용법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쌤, 죄기대명사의 강조용법이 뭐예요? 한 방에 정리해 드릴게요. 이런저런 얘기하는 것보다 이 한마디가 딱 어울립니다. 부사처럼 사용 가능합니다. 뭐처럼 사용 가능하다고요? 부사처럼. 어렵게 문법 설명하는 것보다 이 한마디 딱 들으면 평생 기억할 수 있어요. 자, 이 말은 즉 뭐냐면 이 자리 아무 자리도 아니다라는 결론에 떨어졌습니다, 여러분이. 오케이? 그럼 올 수 있는 품사는 뭐밖에 없죠? 아무 자리도 아닐 때 부사밖에 없죠. 이럴 때 머릿속으로 치고 들어가야 될 게 죄기대명사의 강조용법을 떠올리면서 자연스럽게 C번을 찍어야 됩니다, 여러분. 쌤, 그럼 하는 역할이 뭐예요? 여러분, 부사가 무슨 역할이에요? 별 역할 안 하죠. 예, 얘도 별 역할 하지 않습니다. 더 정확하게 얘기하자면 주어 자리에 나오는 명사 또는 목적어 자리에 나오는 명사를 강조해 주나 강조 안 하면서 해석해도 별 탈 없습니다. 아셨죠? 자, 해석 가볍게 해드릴게요. 자, 새로운 문서를 관리하는 매니저가 고용되기 전에는 모든 직원들은 스스로 정리를 했어야 됐다는 거죠. 누가? 이 모든 직원들이 정리를 했어야 됐다는 거죠. 됐나요? 오케이. 자, 다음 문제 가보도록 하죠. 자, 21번 문제 가도록 합니다. 어이쿠, 겁나 길죠? 느낌 딱 그런 느낌이죠? 아, 문제 길다, 풀기 싫다. 그죠? 자, 이 문제 무슨 문제예요? 시제 문제입니다. 무슨 문제라고요? 시제 문제. 자, 잘 느끼면서 해석하시기 바라세요. 뭐를 바라세요가 아니고 해석하시길 바랍니다. 자, 이 연구원들이죠. 이 회사에 있는, 게이밍 회사에 있는 이 연구원들이 발견하기 전에는 뭐를? 증거를. 이 증거는 뭐냐면 교육적인 측면을 서포트해주는 그러한 증거를 발견하기 전에는 대부분의 부모님들이죠. 부모님들은 게임을 하는 것이 쓸데없는 짓이다라고 뭐 했다? 믿었었답니다. 오케이? 뭐가 정답이에요, 여러분? 과거 완료가 정답입니다. 왜 과거 완료가 정답이에요? 괜히 여기에 별표 쳐놓는 게 아니죠, 여러분. 자, 이 발견하기 전이죠. 그럼 발견했다라는 그 과거보다 더 과거죠. 과거보다 뭐라고요? 더
과거 이걸 나타낼 때 쓰는 게 뭐죠, 여러분? 과거 완료이기 때문에 여러분은 정답을 뭘로 갔어야 됐을까요? had believed로 정답을 선택하셨어야 됐습니다. 오케이? 그리고 하나의 팁을 알려드리자면 before에 별표 치세요, 여러분. before가 나올 경우에 과거 완료의 개념을 묻는 문제가 굉장히 많이 출제됐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before 보자마자 한 번 정도는 의심을 했어야 됐습니다. 오케이? 됐나요? 자, 다음 문제 보도록 하죠. 22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문제의 키워드는 뭐라고 생각하세요? 22번 문제의 키워드는 뭘까요? 그렇죠. 스포츠 컴플렉스, 스포츠 단지가 키워드죠. 왜 얘가 키워드냐면 냈다 사람의 개념입니다. 오케이? 자, 근데 확장된 이 스포츠 단지가 수용을 할 거라고 하잖아요. 7만 5천 명의 누군가를. 그럼 스포츠 단지가 수용할 만한 사람이 누구냐 이거였죠. 최악은 통근하는 사람. 커뮤니스 최악이 되겠죠. 오케이? 그리고 forecast는 뭐예요? 일기예보죠. 일기예보 하는 사람. 물론 스포츠 단지에 한 7만 5천 명씩 들어와 있을 수 있습니다. 기자. 그죠? 근데 일반적이지 않다라는 얘기죠. 그리고 패신저는 어디에 있는 거 아니? 어디에 있는 분들이 패신저예요? 주로 승객을 의미하는 거죠. 그래서 정답은 뭐가 되죠? spectators가 정답이 되죠. 무슨 뜻으로써요? 그죠? 관중이라는 뜻으로서 정답이 됩니다. 알겠죠? 자, 다음 거 한번 보도록 하죠. 23번 문제 갑니다. 23번. 자, 이달엔 제가 좀 동사 문제를 많이 들고 왔었거든요. 자, 이번에도 보기 4개가 전치사죠. 앞에 동사 줬죠. 그럼 이거 무슨 문제요? 자동사 문제가 되겠죠. 자동사 플러스 전치사 어떻게 풀어야 돼요, 여러분? feeling, 느낌으로 푸는 거야, 이거? 느낌으로 푸는 거요? 아닙니다, 여러분. 외워야 될 겁니다. 외워야 될 걸 외워야 된다고 얘기합니다.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 이것밖에 없습니다. 자동사 아까 외우라고 했죠? 그때 항상 뒤에 나오는 뭐까지 세트처럼 전치사까지 본능적으로 외우셔야 됩니다. 알겠죠? 툭 치면 바로 나올 정도로 lead to 명사. 정답은 B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무슨 뜻이죠? 무엇으로 이끌다라는 뜻이 같습니다. 이달에 리드 한번 보실 수 있을 거라고 믿어 의심합니다. 자, 24번 문제 보도록 하죠. 자, 어휘 문제 중에 제가 출제한 어휘 문제 중에 이달 것 중에 이게 가장 어려웠었죠, 여러분 풀 때. 그죠? 자, 오우스 사형제가 나옵니다. 오우스 사형제. 그죠? 자, 오우스 사형제 중에 정답이 뭐냐 이건데 어휘를 좀 정리합시다. 여러분 최악은 있는 겁니다. 어디에나 뭐는 있는 거요? 최악. 이건 진짜 쓰레기다. 뭐일 것 같아요? A, B, C, D 중에 이건 진짜 쓰레기다. 뭐일 것 같아요? 자, 가볍게 손 들어봅니다. 나 A라 생각한다, 손. 자, 내리시고 B라 생각한다, 손. 안 들면은 제가 쫓아갑니다. 자, B라 생각한다, 손. C라 생각한다, 손. D다. D가 최악이다, 손. 자, 내리세요, 여러분. 오케이. 제가 잘 봐뒀거든요. 오케이. 자, 봅시다. 최악은 뉴머러스죠. 왜요? 이건 문법적으로 쳐낼 수 있잖아요. 뉴머러스는 뭐와 같아요? number of와 같죠. 오케이. 다시 number of는 뭐와 같죠, 여러분? many와 같죠. 오케이. many 다음에 뭐 나와야 돼요? 복수 명사. 명사에 s 걸려 들어와야 되죠. 그래서 A는 아예 고려의 대상조차 되지 않았습니다. 오케이. 자, 그 다음 unanimous의 뜻이 뭐죠, 여러분? 이건 무슨 뜻이죠? 자, 제가 잘생겼다라고 생각하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들면 안 되지. 이 상황 파악 안 됩니다, 이거. 안 들어야 만장일치가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 알겠죠? 만장일치의라는 뜻을 갖습니다. 이렇게 힘듭니다. 뭐 이것도 학생과 선생이 그 느낌 딱 눈치가 있어야 되는데, 그지? 내 얘기 듣고 있어? 자, 아무튼 그 다음에, anonymous의 뜻은 뭐죠? 그렇죠? 익명의라는 뜻을 갖습니다. 익명의. 손 들어버리니까. 자, 익명의라는 뜻을 갖고요. 자, 그 다음 마지막 generous의 뜻이 뭐예요? 뭐라고? 괜찮아. 화이팅. 화이팅. 자, generous의 뜻이 뭐예요? 관대한.
그죠? 예, 관대한이라는 뜻을 갖습니다. 자, 봅시다. 그러면 B, C, D 세 개를 가지고 이제 해석해서 풀 건데요. 잭이라는 사람이요. 누구라는 사람이라고요? 잭이에요. 누구라고요? 잭. 누구라고요? 잭. 그래서 뭐가 오답이라고요? C번이 이제 오답이 되죠. 잭이라고 밝히잖아요, 여러분. 제 말 알겠어요? 바로 C번 쳐내죠. 그럼 B와 D 둘 중에 하나입니다. 오케이? 자, 이 잭이라는 사람은 회장입니다. 이 회사 회장인데 발표합니다. 그가 확실히 익명이 아니죠. 자기가 뭐 하겠다고? 기부하겠다고 밝히잖아요. 자, 그가 기부를 할 거라고. 근데 어떠한 기부를 할 거냐 이 얘기죠. 만장일치 기부를 하는 건 어떤 기부예요, 여러분? 의견이 만장일치로 모여진 것도 아니고 기부라는 자체가 만장일치의 기부인가요? 말이 되지 않습니다. 제너럴스가 정답입니다. 쌤, 그럼 관대한 기부가 뭐예요? 여러분이 잘 몰라서 하시는 얘기인데요. 이 제너럴스가 돈의 개념과 잘 어울립니다, 여러분. 뭐의 개념과 잘 어울린다고요? 돈의 개념과 잘 어울리고요. 대표적으로 도네이션과 굉장히 잘 어울리는 명사입니다. 오케이. 자, 얘가 돈과 함께 쓰일 때 이 generous 있죠? 이 generous의 뜻을 굳이 한국말로 바꿔주자면 이 정도로 기억하시면 절대 안 잊어버려요. 무슨 뜻을 가질까요? 많은 정도로 기억하세요. 많은 기부금 이런 식으로. You know what I'm saying? 그죠? 정답은 뭐가 되죠? D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거 보도록 하죠. 25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시 또 역시 후반부는 어휘 문제가 제맛이죠, 여러분. 자, 어휘 또 정리하러 가야 되겠네요. 자, speculation 요즘에 좀 많이 나옵니다, 이 단어가. 그죠? 툭툭 계속 튀어나오는 느낌을 보여주는데 무슨 뜻이죠? 무슨 뜻이에요? 무슨 뜻이에요? 부동산? 부동산? 투기. 그죠? 예, 투기라는 뜻을 갖고 근데 투기로는 많이 안 나옵니다. 투기 보고 말고 나 이번 달 토익 950점 맞을 것 같아. 뭐요? 추측. 예, 추측이라는 뜻으로 많이 나옵니다. 오케이, 제발이라고 적어주시고요. 알겠죠? 제발 950 제발 알겠죠? 옆에다가 적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트랜지션 뭐죠? 무언가 바뀌는 느낌이 납니다. 무슨 뜻이죠? 변화 정도가 돼요. 변화. 어타이어의 뜻은 뭐예요? 제가 뭘 입었죠 지금? 정장 입었죠? 어타이어가 무슨 뜻이에요? 정장이 아니고 복장입니다, 여러분. 너무 단순한 거 아니에요, 진짜? 그냥 그냥 계속 빨려가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시퀀스의 뜻이 뭐예요? 순서라는 뜻이에요. 순서. 이렇게 사실 제가 봤을 때는 오히려 25번이 더 쉽습니다. 몇 번보다? 24번보다. 왜? 25번은 뜻을 알면 풀 수가 있죠. 근데 24번 뜻을 알아도 뭐였던 문제였던 거죠? 틀렸던 문제였던 거죠. 자, 해석 한번 하러 가죠. 조립하기 위해서 선반들을 어떻게 적절하게 조립하기 위해서 그 단계의 무언가, 이 매뉴얼에 있는 단계의 무언가가 반드시 follow, 절차에 맞게 따라져야 된다. 뭐가 따라져야 되는 거야? 그렇죠? 순서가 따라져야 되는 거죠. 정답은 시퀀스가 정답이 됩니다. 자, 다 맞춘 사람 있나요? 손 한 번만 들어보세요. 아깝습니다. 다 맞췄으면 제가 집 한 채 사드리려고 했는데 한 명도 안 계시네요. 그죠? 하나 틀리신 분. 하나. 애써 겸손한 모습 보이지 마시고요, 여러분. 하나 틀리신 분. 자, 그 다음 질문이 좀 들어와서 이 질문 좀 정리를 해드리도록 할게요. 자, 원래 저에게 해주셨던 질문들이 참 센스 있는 질문들 많았는데 이번에 좀 공부적인 질문을 해주시더라고요. 가장 내가 기억에 남았던 질문이야. 쌤, 토익 시험 보러 가기 전에 밥 뭐 먹어야 돼요? 가장 충격적인 질문이었어요. 네, 아무거나 먹고 가라고 그랬었거든요. 그런 질문 하시더라고요. 자, 근데 이번 달엔 조금 괜찮은 거 나와가지고 이것까지만 정리를 해드릴게요. 자, 이 질문 하시네요. 매번 항상 무조건 나오는 문법 문제 3문제. 그러면 어려운 문법 문제일까요? 쉬운 문법 문제일까요? 예, 쉬우니까 계속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 알겠죠? 저보고 3개를 찍어달라고 하시더라고요. 누구시지? 박한선님께서 찍어달라고 하시더라고요. 저보고 찍으라 하면 저는 이 3개 찍습니다. 이건 무조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찍을 때 이거 나옵니다 이런 얘기도 안 합니다. 그냥 나오는 겁니다. 아까 찍을 때 보셨죠? 단어 찍는 거. 그 정도는 찍어야죠. 이 단어 정답 될 겁니다. 이렇게 찍죠. 그죠? 자, 이건 무조건 나오는 거죠. 자, 첫 번째 한번 가볍게만 정리해 드릴게요, 여러분. 오케이? 자, 명사 관련 문제 무조건 나옵니다. 이 명사 관련 문제라고 하는 건 이걸 뜻하는 겁니다. 명사가 나온다는 게 아닙니다. 오케이? 자, 우리 문장에 뭘 쓰면요? 명사를 쓰잖아요. 그죠? 그럼 명사는 앞에 무슨 자리를 만들죠? 무슨 자리를 만들어? 형용사 자리를 만들죠.
오케이. 자, 다시 형용사를 쓰면요. 형용사는 앞에 무슨 자리를 만들어요? 부사 자리를 만들죠. 오케이. 자, 그리고 명사는 또 뭘 가져가죠? 예, 관사를 가져갑니다. 이걸 얘기하는 겁니다. 이걸 일명 뭐라고 부르죠, 여러분? 관, 부, 형, 명. 이거 얘기하는 거죠. 이건 100% 나오죠. 오케이. 근데 이것도 참 답답한 게 이게 관부형명 문제인데 누구나 정답을 맞추는데 좀 이상하게 이해하는 사람이 있어요. 어떻게 이해하는 사람이 있는 줄 아세요? 이걸 앞에서부터 이해하는 겁니다. 대단합니다. 짱. 이걸 어떻게 앞에서부터 이해해요? 여기가 부사래요. 왜 부사니? 했더니 관사 다음이래요. 왜? 관부형명이잖아요, 쌤. 다시 배워야 됩니다. 영어 처음부터. 알겠죠? 영어는 기본적으로 뒤부터 이해하는 겁니다. 어디서부터 이해하는 거라고요? 뒤부터 이해해 나가는 거야. 오케이? 자, 얘가 좀 관사 다음이라서 부사가 아니죠. 자, 원래 이거의 관부형명의 뿌리가 뭐였죠? 뿌리가? 예, 명사가 뿌리죠. 이건 하나의 명사인 겁니다. 오케이? 즉 명사 앞이라서 형용사가 되는 거고요. 형용사 앞이라서 부사라고 얘기하셔야 됩니다. 절대 앞에서부터 이해하시면 안 됩니다. 알겠죠? 오케이. 자, 그래서 이 자리 가로치면 뭘 찍죠? 형용사 찍으란 얘기고요. 이 자리 가로치면 뭐 찍죠? 부사 찍으란 얘기예요. 오케이? 자, 여기서 조심해야 될 게 딱 두 가지가 있죠. 첫 번째 조심해야 될 게 뭐예요? 일명 예외적인 사항이라는 게 있습니다. 뭐예요? 명사 앞에 갑자기 뭐 치고 들어오는? 명사 앞에 뭐 치고 들어오는? 명사 치고 들어오는 뭐? 복합명사죠. 복합명사 예외사항이에요. 왜 예외사항이라고 할까요, 여러분? 외우라고요. 복합명사는 암기해야 됩니다, 여러분. 얘를 제외하고 옵션은, 얘를 제외하는 경우에는 정석적으로 이런 식으로 찍으라는 얘기입니다. 오케이. 자, 그 다음 두 번째 조심해야 될 게 있습니다. 두 번째 조심해야 될 게 뭘까요? 이 자리에 형용사가 올 수도 있습니다. 이 자리에 뭐가 나올 수도 있다고, 여러분? 형용사가 올 수도 있어요. 이 자리에 가로치고 이렇게 들어오는 거죠. 그럼 나는 형용사 앞은 부사라고 배웠는데 형용사 앞에 형용사가 올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케이? 자, 근데 지금 이 자리에 여러분이 함부로 형용사를 절대 찍으시면 안 됩니다. 지금 알려주는 건 다 합쳐 개드립입니다. 뭐라고요? 개드립이에요. 여러분 마음대로 갖다 찍는 거 아닙니다. 될 수 있으면 뭐 찍으세요? 부사 찍으셔야 됩니다. 알겠죠? 오케이? 아, 쌤, 그리고 어려운 문제 맞추면 나 혼자 맞출 수 있잖아요. 예, 틀려도 혼자 틀리는 겁니다. 알겠죠? 그래서 될 수 있으면 700이 타겟이라면 함부로 틀면 안 됩니다, 문제를. 오케이? 자, 그럼 어쩔 때 이 자리에 형용사가 정답이 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어쩔 때? 이럴 땐 가능합니다. 자, 이쪽 나오는 형용사가 이 명사 꾸민다 그랬죠. 그죠? 근데 내가 다시 한 번 더 이 명사를 꾸미고 싶을 때는 이 자리에 형용사 놓으셔도 됩니다. 오케이? 이해가죠? 자, 반이다. 나는 다시 명사를 꾸미기보다는 뒤에 나오는 바로 뒤에 나오는 이 형용사를 꾸미고 싶다. 그러면 부사를 찍으셔야 됩니다. 오케이? 근데 실제로 이 감각을 익히는 게 정말 쉽지 않습니다. 이 자리에 나오는 단어가 형용사를 꾸미는지 혹은 명사를 꾸미는지는 약 900 이상 정도 내면 조금 느낄 수 있습니다. 조금. 오케이?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정석적으로 뭘 찍어주는 게 좋죠, 여러분? 예, 부사를 찍어주시는 게 좋습니다. 오케이? 이 문제는 몇 개 나와요가 문제지 나와요, 안 나와요가 아닙니다. 무조건 나옵니다, 이거는. 오케이? 별로 어렵지 않지만 꼭 핵심만 잡아드린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아니고 문제 하나만 가볍게 한번 다뤄드리도록 할게요. 자, 이런 식의 문제를 의미하는 거죠. 이것 좀 준비하느라 제가 잠깐 늦었었거든요. 이거 좀 추가적으로 준비를 해드리냐고. 자, 보면 이렇게 가야죠. 관사다음이 부사다 이런 거 하지 말라고 여러분 알겠죠? 어디서부터? 뒤부터 이해가는 로고 명사죠? 명사는 뭐예요? 형용사죠? 형용사는 뭐예요? 부사죠? 프로페셔널 리가 정답이 되겠습니다. 오케이? 여기서 함부로 프로페셔널 갖다가 개드립 치면 안 된다고 여러분. 알겠죠? 전문적으로 디자인되어진 로고가 맞습니다. 전문적인 로고가 아니고 제 말 알겠죠? 정답은 뭐가 되죠? D번 한 방에 뽑아낼 수 있는 문제가 되죠. 됐나요? 오케이. 자, 그 다음 두 번째 케이스입니다. 두 번째 케이스는 동사 관련 문제입니다. 무슨 관련 문제? 동사 관련 문제. 아, 동사 문제구나. 이게 아니고요. 동사 관련 문제라고 하는 건 이걸 통칭하는 겁니다. 자, 한 번씩만 따라 할까요? 스위치, 능수태, 시제. 오케이. 이걸 짧게 뭐라고 하죠? 그렇죠? 자, 따라합니다. 수, 태, 시. 오케이. 자, 이 수와 태와 시. 이 셋을 다 물어보든지 아니면 이 중에 둘만 물어보든지 오케이? 하지만 여러분은 동사 문제 풀 때에는 무조건 수, 태, 시 세 가지를 전부 다 살피셔야 됩니다. 알겠죠?
특히 700점이 타겟 또는 800점이 타겟이면 수태시를 순서대로 살피세요. 오케이? 반면 나는 내 실력이 900점 가까이 된다. 그럼 수태시를 한꺼번에 보세요, 여러분. 오케이? 자, 관련된 문제 하나만 또 다뤄드리도록 할게요. 자, 봅시다. 자, 짜잔. 자, 보죠. 자, 동사 문제 들어오죠? 그러면, 내 느낌대로 순서 없이 풀지 마시고요. 수가 최우선입니다. 오케이? 자, 그래서 주어가 3인칭 단수죠? 현재 동사 쓰려면 동사에 뭐 붙여야 돼요? S 붙여야 되죠? 안 붙인 것부터 지워놓고 시작하는 겁니다, 여러분. 오케이? 자, 그 다음 두 번째가 뭐였죠? 태죠? 자, 보기 중에 수동태가 뭐예요? 그죠? C번만이 BED의 모습을 하고 있죠? 영어에서는 BED의 모습을 해야지만 수동태입니다. 그 말은 이 모습이 아니면 전부 다 능동태란 얘기와 같습니다. 오케이? 자, 뒤에 뭐 있어요? 목적어, 명사 있죠? 그럼 무슨 태 찍어야 돼요? 능동태 찍어야 되죠. 그래서 뭘 제껴줘요? 수동태인 C번을 다시 한번 날려주는 거죠. 그 다음 마지막 뭘로 패스해요? 시제로 패스하죠. 시제의 기본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feeling? 이 아니라 시간 부사입니다. 오케이? 어제죠? 그럼 무슨 시제 찍어야 돼요? 과거 찍으셔야죠. 정답 뭐가 돼요? accompanied가 정답이 되겠습니다. 됐나요? 자, 그 다음 이것도 반드시 나오는 거고요. 자, 그 다음 세 번째죠. 전치사 접속사 관련 문제입니다. 전치사 접속사 관련 문제죠. 오케이? 자, 개념은 아주 심플하게만 정리합시다, 여러분. 접속사는요. 그죠? 접속사는 무슨 절을 만들어요? 부사, 절을 만들죠. 오케이? 즉, 접속사라고 하는 건 절을 만드는 표시입니다. 그래서 사용하시면 반드시 뒤에 주어와 뭐를 동사를 까셔야 됩니다. 뭘 까셔야 된다고요? 주어와 동사를 까셔야 된다고요. 좀 이상한데 욕처럼 들리는데 기분 탓이에요. 자, 반면 전치사 같은 경우에는 오케이? 전치사 같은 경우에는 명사 하나와 부사가 되는 부사 구의 개념입니다. 즉 전치사는 1000개를 써도 동사의 개수가 늘어나지 않는다는 게 포인트죠. 오케이? 그래서 여러분이 부사절과 그리고 부사 구의 개념을 제대로 이해하고 있는가를 묻는 문제가 전치사 접속사 관련 문제가 됩니다. 오케이? 자, 그래서 자, 마지막 세 번째 문제를 한 번만 더 보여드리도록 하죠. 자, 이런 식의 문제가 나오죠. despite 품사 뭐예요? 바로 나와야 됩니다. 뭐예요? 전치사죠. due to 뭐예요? 전치사고요. because 뭐예요? 접속사고요. although 뭐예요? 접속사입니다. 이런 식의 문제를 얘기하죠. 자, 이때 문두에 컴마가 있으면 컴마를 기준으로 앞을 돌려보라고 하죠. 이때 동사가 보이면 뭐가 정답이 돼요? 접속사가 되죠. 당연한 얘기입니다, 여러분. 왜? 접속사여야지만 주어와 동사, 즉 동사 자리가 열리기 때문이죠, 여러분. 오케이? 반면 동사가 보이지 않으면 뭘 찍어야 되죠? 전치사를 찍어야 되죠. 왜? 전치사는 1000개를 쓰더라도 동사가 나오지 않으니까. 그죠? 그럼 지금 동사가 있죠? 그럼 뭘 찍어야 돼요? 접속사를 찍어줘야 되니까 A와 B는 제끼고 시작되는 문제죠. 자, 그리고 해석으로 마무리 짓는 유지보수 직원이 많은 일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더 높은 월급을 받으셔야죠. 정답은 뭐가 되죠? 네, C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됐나요? 오케이. 자, 여기까지 정리하고요. 마지막 또 한 분이 질문하신 거 여기까지만 한 번만 더 해드릴게요. 자, 우리 시험 때 항상 당황을 많이 해서 실수를 범하는데 마음을 다스릴 수 있는 방법을 물어보셨습니다. 권성진님 씨. 마음을 다스릴 수 있는 방법. 어려운 질문이죠. 네, 어려운 질문인데 가볍게 얘기를 해드리자면 시험 때 당황한다는 건 있잖아요. 여러분이 너무 앞서 생각하는 겁니다. 무슨 말인가 하니 여러분이 신도 아닌데 앞일을 걱정하는 거죠. 왜 당황스럽다고 생각해요? 내가 이걸 틀릴 수도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입니다. 그죠? 또는 내가 700점을 못 맞을 것 같다라는 생각, 혹은 내가 800점을 못 맞을 것 같다라는 생각. 그래서 있죠? 저 같은 경우는 시험을 볼 때 앞일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몇 점을 맞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은 시험장에 가서는 절대 하지 않습니다. 그냥 내가 풀고 싶은 대로 푼다, 내 마음대로 푼다 이런 식으로 문제를 다가섭니다. 그럼 오히려 더 마음이 침착해질 겁니다. 알겠죠? 그래서 공부 열심히 하셔서 토익 시험 대박 나시기 바랍니다.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